지기현 판사 왜 그러는 겁니까? 자, 이건 이제 네.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언론은 이제 네. 열기로 했고. 네, 허가해 줬는데 지하 출입하는 건 아직까지도. 근데 그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 출입은 법원에서 한 것 같고요. 아, 법원에서. 네, 언론 허용 불허 이거는 재판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네. 법원에서 통제 권한이 있고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법정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재판부의 부장이 어쨌든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21일 2차 공판 때는 이제 언론의 촬영이 허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다시 돌아온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근데 법무부 장관이 뭐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돌아오고 나서 사직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출국 금지를 시켰던 당당 공무원이 돌연사직을 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찝찝한 내용들이 있고요. 배성재 본부장이죠. 예. 근데 이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흔히 말해 판사계에서는 에이스였나 봐요. 그래요? 에이스라는 게 그냥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연구관을 가는 판사는 자기들 동기 기수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고 신망이 높은 사람들이 간대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기현이라는 분은 2번이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리면 아 역시 지기현이니까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사람이었대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기현이니까 할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재판 촬영을 불허했던 것도 다 그 사람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이슈를 만들고 뭐 이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뭐 딱 떠나서 그런 거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기현 판사도 현재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 그리고 이재명 이제 전 대표 지금 후보도 법원과 재판정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그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 지기현 뭐 부장이 뭐 저도 좀 동기생이고 동생에서 아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것을 검찰이 어떻게 할 걸 예정하고 가정에서 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정적으로 판결 내야 되고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아크로비스타 지하를 활보하고 다니고. 제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기현 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지금 앞으로 재판을 할 거니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저는 뭐 재판부에도 그렇고 지금 이 모든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전부 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사태를 종결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정상적인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에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상적인 상식적인 재판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입니다. 내란 수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재판부가 특혜 재판을 하고 있고 사법쇼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의 법정 발언이 국민들에게 중계되는 상황을 재판부가 그대로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사법쇼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사법쇼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기현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이는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입니다. 비공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석열 피고인의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뉴스 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지기현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을 뒷줄 변호인석에 앉히며 무려 93분 동안 발언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재판부의 비호 속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검사에게 마치 재판장인 양 명령을 내리고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등 법정을 농락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재판장이 헌법과 법주주의를 부정해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을 법정 주연으로 모시는 것은 조속한 사법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준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조서마저 공범이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명령 수행을 거부한 참고인의 진술조서조차 공범 가능성 운운하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용한다면 다른 참고인인 군인들에 대한 조서도 부정한다는 것이고 재판 지연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합니다. 12.3 계엄은 비밀리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이었습니다. 양심 선언하는 군인들이 공범 의혹이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과연 어떤 증거가 남겠습니까? 이러한 사법쇼는 결국 윤석열 피고인의 면죄부를 미리 정해둔 짜 맞추기식 재판이라는 의혹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또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계속 선동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윤석열을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내란 공범 김용현, 노상원에 대한 재판을 철저하게 지기현 재판부는 비공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국민의 감시를 회피하면서 심지어 다른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을 퇴정시킨 채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 절차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 사법부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내란 공범 검찰은 그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사법쇼의 공범입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 합니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하였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기현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과 한몸이 되어 재판쇼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과 한패가 아니라면 오늘 즉시 재판부에 항의하고 기피 신청해야 합니다. 양심 있는 2천여 명의 검찰과 법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피해자인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 바로 다음 날 12월 4일 저녁 안가에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이 모여 향후 벌어질 내란 재판에 면죄부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 당장 불공정한 재판 과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모든 재판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검만이 윤석열 내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보여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의 신뢰는 단 한 번의 출석만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특검 외에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내란 체제가 저지른 12.3 개헌과 헌재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사과 한마디 없는 윤석열의 비양심 행위는 사법부의 뒷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기현 판사는 불공정 재판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재판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공정 재판에 당당하게 항의하라.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국정회복을 위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일동. 저희가 이렇게 법원에 오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법원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비공개로 받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에서 93분간 원맨쇼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증인들을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쇼를 벌이게 된 것은 바로 지기현 재판부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내란 진상조사단이 오게 된 겁니다. 당장 공개하고 생중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리 했는데 하물며 내란 우두머리인데 그것을 비공개로 한단 말입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생중계했습니다. 생중계할 것을 촉구하고 모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두더지처럼 지하통로로 가게 놔둔 법원은 또 뭡니까? 법원은 왜 이렇게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사위원으로도 여러 번 문제 제기했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혼자 불구속 상태 아닙니까? 즉각 당장 직권으로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시키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차고 넘치니 당장 재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 내란 수괴를 석방할 때, 구속 취소할 때 그 이유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봤더니 더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는 구속할 당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가의 최고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과 개헌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국회 침탈, 군병력을 동원한 국회 침탈, 군병력을 동원한 선관위 침탈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헌법기관 침탈 사실도 인정했고 법조인 체포 기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범죄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 중대한 범죄 사실이 확인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 직위원 판사는 본인 스스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속함으로써 직위원 판사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의혹이 제대로 진폭된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강력히 직위원 판사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다시 재판부 스스로 구속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실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가 머물렀던 관저에 비화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인멸하고 있는 경호처를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증거인멸을 실제로 그 부하들이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란 수괴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란 수괴가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파면 선고로 인해서 5년간 공무 단임을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윤어게인 정당 창당을 도모하면서 SNS에 올려라 라고 지시하는 것도 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국민 선전선동에 바쁜 내란 수괴 윤석열만이 다른 공동 피고인과 달리 활개를 치고 국민을 계속 선동하고 법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활보하지 못하도록 법정 구속해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군사 기밀 때문에 법정을 비공개한다고요? 이미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대법정도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5분 만에 들통날 거짓말 하는 것도 온 국민이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8대0 만장일치로 제대로 된 정의에 따른 헌법 소홀을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 재판, 특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혜에 그치지 않고 이미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예단,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공소는 공소장 제기 자체가 구속기간 만기로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구속 취소한 것부터가 수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은 공정하지도 않고 편파적이고 특혜적이기 때문에 절차부터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특혜를 한다는 것은 무죄 예단을 심정을 이미 굳히고 재판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직위원 재판부의 사법쇼가 중단될 수 있도록 사법부도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법관 징계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명에게 이렇게 특혜를 몰아주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과거 예하고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의 예하고 비교해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가 하여튼 이유가. 근데 그 이유라고 하는 걸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뭔가가 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누가 사법 절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사법부 자체가 나 바보요라고 사실은 자인하는 꼴밖에 안 돼서, 만약에 그럴 만한 사정이 정말로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명확히 밝히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이런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좀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이 일어난 다음에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전부 다 혹시 벌어질 수도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폭동의 사태?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바깥에 모여가지고 이걸 일부러 문제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한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은 요즘에 중앙지방법원은 다 막아요. 차도 못 들어오게 하고, 윤석열 씨 재판하는 날에는 변호사들 재판도 안 잡고, 있던 재판도 딴 데로 옮기기도 하고, 차도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정말 일정하게 꼭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해요. 그리고 막 소지품 검사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굳이 차로 들여보내면서 그 사람을 옹호해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들여보내준다, 그 말이 이제 안 맞는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피고인이지 지금 뭐 왕의 귀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이 바깥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과시를 하지 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재판부 플러스 법원이 잘못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